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제가 책을 읽으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책을 누가 읽으려고 사. 자,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지 않을 거지만 작가로부터 오늘 책에 대한 내용을 미리 들어보려고 오셨습니다. 자, 한 사람만을 주제로 한 책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 쓰신 것 같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면서 그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내가 머리말 좀 읽어드릴게. 근데 이 처음 읽는 거야. 자, 총선이 끝난 후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정책과 국정에 임하는 태도를 바꿀지, 바꾼다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았다. 달라진 건 전혀 없다.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갈래 길이 있다. 그 얘기 하려고 앞에 이만큼을 썼네. 세 갈래 길이 있다는 거야. 세 갈래 길이. 첫 번째는 자진사임이에요. 자진사퇴예요. 아우씨, 나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못하겠어.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출근도 날마다 해야 되고 실제로 날마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만할래. 이래주면 모두가 행복하겠죠. 근데 이거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 성찰 능력이 극도로 뛰어난 사람이라야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내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나라에게도 손실이 되고 국민에게도 불행이 되는 것 같다. 고로 나 자신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 판단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자기 성찰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또는 메타인지라고 그러는데 이 능력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안 돼. 너무 야박하다. 전무. 네. 절대 없어, 가능성이. 절대 없죠. 그러니까 이론적 가능성으로 검토해본 결과 현실성이 전혀 없다. 논리학에서는 소거법이라고 그래요.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 중에 하나씩 지워가는 방식. 첫 번째 삭제.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협치. 이거 더 어렵지 않아? 협치인데 이게 더 어려워. 왜냐하면 자진사퇴는 한순간에 결심을 하면 할 수 있는데 협치는 3년 동안 계속 자신의 분노를 조절해 가면서 야당과 공존해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협치 안 한다고 맨날 협치 노래를 하더니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부터는 협치 얘기를 안 해. 심지어는 민주당 보고 협치하래. 뭔 말이야 그게. 권력은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협치 개념은 사실상 당적을 버리고 민주당이 제1당, 국힘당이 제2당, 민주당이 시니어 파트너, 국힘당이 주니어 파트너가 되어서 대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연정협의회의 모든 권한을 넘기고 자기는 상징적 국가원수로 남는 거예요. 이 연정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고 이 연정협의회와 총리가 추천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이 정도 돼야 협치예요. 그냥 뭐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왜 뭐 피싱이야 뭐야? 왜 뜬금없이 한번 만나갖고 왜 만났는지도 모를 야당 대표 영수회담을 왜 하는 거야? 잠깐만 나 좀 웃고. 1번보다 더 어려워. 1번보다. 피싱, 야. 좋은 표현이에요, 피싱. 피싱 했다가 실패했지 한번. 자, 그리고 마지막에 대결이야, 대결. 대결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두 개를 할 능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제 초선 당선자들 대통령실에 불러가지고 밥 주면서 야, 나만 믿고 열심히 싸워. 예산권과 거부권이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너네 지역구에 특별교부세 왕창 줄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국가 사유화거든요, 이런 게 다. 대통령 몫의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특별교부세 중에 이제 일반 교부세는 법에 따라서 지자체에 주는 거고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그 몫을 주머니를 하나 놔둬요. 그래서 그거를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 진보 대통령들은 그런 걸 잘 안 썼는데 그거를 떼서 보건소 지어주고 뭐 학교에 뭐 체육관 지어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거부권 얘기는 니들이 안에서 막아보다가 못 막으면 내가 막을게. 내가 거부권 발동하면 니들이 다시 제 의결에서 다 폐기시켜.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극단적인 대결 노선을 선포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건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그것밖에 할 줄 몰라서 그래. 자기가 할 줄 아는 걸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것이 윤석열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의 선택인데 그가 그의 운명을 스스로 100% 결정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적들이 있죠, 적들이. 그 오장이 거의 적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에요. 주권 재민 이런 게 그냥 헌법에 있는 조항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좀 국민으로부터가 뭐야? 그 일본식 표기법이라. 아니 뭐 정말 막대 먹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도 화를 내셨고 아마 지하에서도 화를 내고 계실 거예요. 으로부터 이런 게 다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국민이 권력을 줬어요. 윤석열에게. 국민이 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회수할 수 있어요. 회수하는 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국회가 탄핵을 하고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키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해서 기각 혹은 인용 결정을 하죠. 근데 국회는 먼저 움직이지는 않아요. 국민 여론이 3분의 2는 넘어야 돼요. 그 정도가 되면 선거 전망이 아주 암울해지기 때문에 국힘당 내부에 균열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탄핵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 국회가 탄핵을 해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수 있지 않냐. 여론이 압도적이면 기각 못해요. 박근혜 때도 그래서 기각을 못한 거거든요. 국민 여론에 모든 것이 달렸다. 국민의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이 나고 있는 중인데 언제 어떤 일을 계기로 바닥이 나냐. 그것만 남아있다고 저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요. 지난번 경우는 이제 태블릿이었는데 기름은 가득 차 있죠, 지금. 예, 역사의 필연은 종종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런 전장이 많아요, 지금. 어디서 불꽃이 튈지는 모르겠어. 뭐 녹취록이 많다는 소문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널리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전화로 해결했겠죠. 요즘 자동 녹음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3년을 가겠나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죠.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네. 박근혜 탄핵은 굉장히 질서 있게 진행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질서 있게 잘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민을 좀 해봤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악한 의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생물학적 본능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우두머리로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져 있는 본능. 그러니까 이제 최해병 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장을 처벌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야, 시정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국군 통수권자인 내가 지시를 했는데 일개 대령이 지 맘대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위 해제하고 항명수괴로 영장 청구하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단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지시를 했는데 일개 대령이 지 맘대로 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본능을 자극한 거거든. 도자기 박물관에 코끼리가 들어갔을 때 도자기가 깨지는 것은 코끼리의 의도가 아니라 코끼리의 본능이 문제잖아요. 그 코끼리가 거기 들어가게 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게 다시 불러내야 돼요. 그 안에서 때려잡으려면 도자기가 엄청 더 깨져야 돼요. 되도록 도자기를 덜 깨고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좋죠. 미국 경우에 자진사임한 사례가 있잖아요. 닉슨이라고 아시죠?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도청기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는데 도청기에 문제가 생겨서 송신이 잘 안 되니까 그걸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걸린 거거든요. 그 사건 관련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특별검사가 닉슨을 소환하겠다고 하고 닉슨이 특별검사를 해고하려고 반격을 가하고 미국은 이제 상원이 결정하거든요. 하원에서 상원 보고 빨리 탄핵하라는 결의안을 3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혐의가 제일 중요했던 게 사법방해. 사법방해. 사법방해는 중죄거든요. 일정 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확실하게 입장을 정했을 때 그것을 통보하니까 닉슨이 사임했거든요. 닉슨이 왜 사임을 했냐 하면 영상들 남은 게 있던데 보면 막 침팬지 우두머리가 그 권력을 뺏기고 나서 한 행동, 바닥에 퍼즐을 앉아서 울고 막 하늘을 쳐다보고 가슴을 찌고 이런 행동을 다 해요.
그게 침팬지 수컷 우두머리가 권력을 뺏겼을 때 하는 행동 양식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임하지 않으면 사원이 탄핵을 하면 그 끝이거든요, 거기서. 헌법재판소 뭐 심판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은. 그러면 바로 기소되는 거예요. 사법방해 혐의로. 그러면 종신형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가만히 계산을 한 거죠. 그러고 이제 너 사임해. 어차피 탄핵될 거야. 논리 프로시콰이가 있잖아. 불기소 사면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면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라야 대통령이 사면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옛날 영국 왕의 권한인데 기소 전에 얘는 기소하지 마. 영원히. 라는 사면제도가 있었어요. 논리 프로시콰이라는 라틴어인데 이게 영구적 불기소 사면권이에요. 그래서 닉슨이 사임하자마자 제랄드 포드가 이제 거기는 부통령이 승계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선언하죠. 취임하고 나서 논리 프로시콰이. 닉슨이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영구적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닉슨은 조사도 안 받았고요. 기소도 안 됐고요. 보좌관들만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탄핵 심판을 하고 이러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정치적 에너지의 충돌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정치 양극화, 적대적 대결 다 이명박이 시작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이명박의 행위, 그때 생긴 에너지가 일종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 박근혜 탄핵으로 연결되었고 이명박까지 불러내서 감옥에 보낸 거고 그 에너지가 남은 게 검찰개혁으로 온 거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조국 사태, 윤석열의 부상, 대통령 당선, 집회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지금 다시 윤석열을 탄핵하면 그 싸움이 계속돼요. 끝없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사면제도가 그게 불기소 사면제도가 없기 때문에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를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뒤에 써놨는데 일부 내용이 알려지니까 벌써 막 비난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가 뭔데 이러면서. 일리 있다. 야당이 탄핵안을 낼 거면 그때는 사면법 개정안도 같이 내는 게 좋겠다. 저 좀 무서워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네. 있죠.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명박 씨는 영리하고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윤석열은 달라요. 이 사람은 사악해서 사악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어서 사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명박 씨는 막 촛불 집회 일어나고 이러니까 거짓말도 막 하잖아요. 뒷산에서 뭐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둥, 아침 이슬을 불렀다는 둥 이런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고 불리하다 싶으면 발을 빼기도 하고요. 협상이 돼요, 협상이. 근데 이 사람은 협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명백히 이익이 되는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타협을 하기 어려워요. 그런 생각을 하도 답답해서 좀 해봤습니다. 저는 그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어딘가에서 그걸 한번 해소하지 않으면 계속 핑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론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현재. 지금 남은 거는 대결밖에 없는 것도 자명한 것이고. 그렇죠. 에너지가 충돌할 것도 자명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이해하고 자기 객관화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걸 바란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잖아. 어디서 출구를 만들까 고민이 되는 지점 맞아요. 예. 윤석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